수북이 쌓인 신발 장식, 이른바 지비치입니다. 정품은 개당 5, 6천 원인데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20개에 1,000원대입니다. 캐릭터가 그려진 차량용 햇빛 가리개도 1,000원대에 살 수 있습니다. 알리, 테무 등 중국 쇼핑 플랫폼들이 이렇게 가격 공세에 나서면서 국내 이용자 수는 1,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불만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2022년 228건에서 지난해 673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국 플랫폼의 경우에는 품질에 대한 불만도 다른 해외 플랫폼과 다르게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이번 달부터 매주 알리와 테무에서 파는 상품 중 수요가 몰리는 제품군을 선정해 안전성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우선 유아동 관련 상품 22종이 검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그 결과 절반인 1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훌쩍 넘는 유해물질이 나왔습니다. 특히 신발 장식품 16개 중 7개와 햇빛 가리개에선 불임을 유발하는 유해물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300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또 일부는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33배를 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성분뿐이 아닙니다. 국내에서는 아이들의 삼킴 사고 방지를 위해 이렇게 작은 부품은 분리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물품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작은 힘으로도 부품들이 조각나 자칫 질식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제품들도 있었습니다. 알리와 테무를 통해서 유아동 용품을 구매하실 때는 인증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통상적 거래 범위에서 벗어나는 너무나 값싼 제품은 구매를 하지 않으심이 적절하실 것이라 판단됩니다. 서울시는 검사 품목과 판매처, 검출된 유해물질 등의 정보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할 계획입니다. 또 알리, 테무 외 다양한 해외 플랫폼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중국어가 쓰인 치약을 짜서 이를 닦자 칫솔에 푸른 거품이 가득 생깁니다. 강한 화학 제품 냄새가 코를 찌르고 물로 씻어내보니 칫솔모가 아예 파랗게 변했습니다. 화학약품 같은 그런 냄새가 좀 이렇게 났어요. 닦았는데도 칫솔이 파란색으로 물들어요. 치약을 파란색으로 물들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들 정도로. 유명 글로벌 회사의 이름이 찍힌 치약이지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가격은 4개에 1,800원. 무료 배송에 시중가의 6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속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지만 워낙 싸다 보니 환불은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산품 뭐 이런 거 알리에서 1,000원, 2,000원 이렇게 하는 게 요새 되게 유행이에요. 우리나라 가격에 막 한 반값뿐만 아니라 막 5분의 1, 10분의 1 이런 가격에 팔아요. 알리익스프레스를 이용하는 한국인 사용자는 작년 10월 297만 명에서 올해 10월 613만 명으로 1년 사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국내 이커머스인 지마켓 사용자 수는 이미 넘겼고 쿠팡과 11번가에 이어 3위에 올랐습니다. 짝퉁 등 피해 우려에도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는 소비자들이 그만큼 많은 걸로 풀이됩니다. 업계에선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물류센터를 가동해 본격적으로 점유율 확장에 나설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여기에 중국판 유니클로로 불리는 패션 쇼핑몰 쉬인과 쇼핑앱 테무도 저가 공세로 국내 소비자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고물가 속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공격적 마케팅으로 해외 직접 구매와 해외 직접 판매 무역 수지는 지난해부터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적자는 3조 6,811억 원으로 이미 최대치였던 지난해 3조 4,823억 원을 넘겼습니다. 여기에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와 중국 광군제로 4분기 직구 소비가 더 늘어날 걸 감안하면 연말 적자 폭은 5조 원을 넘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중국 최대 공산품 도매 시장인 저장성의 이웃시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통로 양쪽으로 상점들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습니다. 물놀이 용품 가격을 물어보자 믿기지 않는 답이 돌아옵니다. 물안경은 900원, 물놀이 튜브는 1,600원밖에 안 합니다. 전자제품은 어떨까? 드론이 4만 원, 휴대용 선풍기는 2,000원입니다. 这个是只能是这样的，这个是可以旋转的。 EU에 없으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든 핵심 기지가 바로 이곳 EU 시장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이런 상가가 10만 개 정도 있는데 둘러보는 데만 적어도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가장 큰 고객 중 하나는 우리나라 업체들. 도매로 물건을 대량 구매해 국내 소매 판매점에 납품하거나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판매합니다. 像韩国人他喜欢这些啊，珠子多一点的，像这些啊都是出韩国的比较多。 하지만 알리바바와 테무가 직구를 무기로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이곳 생태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공장도 갖고 있는 이 목베개 가게는 최근 알리바바와 테무의 모회사인 핀더더에서 소매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说像这13块4，他们价格一般在35左右吧，35、40这样子。 중국 현지 공장과 한국의 소비자가 직접 연결된 것인데 알리테무의 초저가 상품의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이웃 시장 상품을 거래하던 한국 업체들은 생존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절반 이상은 이미 철수했고요. 뭐 예를 들면 1000명이라 가정하면은 반 이상은 철수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국 업체들은 역차별을 주장합니다. 이웃 시장 물건을 국내에 팔려면 관세와 각종 검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해외 직구는 가격이 $150 이내일 경우 관세가 면제되고 각종 안전 인증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많은 생활 공산품이 $150 이하인데 최소한의 안전 검증도 없는 건 결국 소비자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합니다. 기존의 한국 소상공인에게 요구했던 그런 인증이라든가 모든 절차를 테무나 다른 국가에 있는 직구 회사에도 적용을 해라. 더 해라도 아니고 똑같이 적용해라. 똑같은 세금을 내게 하고 똑같은 검사를 받게 하고 똑같은 소비자 보호법을 적용해라. 알리와 테무는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해 막대한 광고비를 집행하고 중국 판매자들에게 보조금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커머스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직구 제품들과 경쟁해야 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몰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어떤 경쟁 업체를 좀 견제하기 위해서 또 앞서기 위해서 파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것이지 어차피 이 사람들도 이익을 창출을 해야 되는데 매번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철수해야 되는데. 하지만 소비자들이 가성비 좋은 물건을 선호하는 건 당연한 만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이한 기술, 특화라든가 이런 게 가미된 상품이 아니라면 중국 시장을 따라갈 수가 없죠. 아직도 중국에는 인건비가 10배 싼 곳이 많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